안녕하십니까. 주경구조 캡스톤 디자인 발표를 맡게 된 구자겸입니다. 먼저 도로입니다. 도로는 보행자 및 차량이 이동하는 통로로서 도로에 대한 정의는 해당 법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도시계획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중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형태별 구분, 규모별 구분, 기능별 구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 및 형태별 구분은 도로의 사용 형태별로 구분한 것인데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행자 우선 도로가 21년부로 폭 20m 미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사용 및 형태별 구분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가 있습니다. 규모별 구분은 도로폭 길이별로 구별한 것입니다. 종류로는 광로, 대로, 중로, 소로가 있습니다. 기능별 구분입니다. 주간선 도로는 대량 통과 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주로 사용하는 도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간선 도로는 주간선 도로에 연결시켜 구성하는 도로이며 주간선 도로에 비하여 통행거리가 다소 짧습니다. 간단하게 주간선 도로를 보조하는 역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집산도로는 시군 내부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보조간선 도로를 보완하는 도로입니다. 꼭지도로는 주택지, 상업지 등 직접 접속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도로입니다. 간단하게 생활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로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특수도로로는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입니다.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의 설계 요소와 교통 차량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입니다. 교재에는 지정속도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찾아본 결과 지점속도가 맞는 것 같아 지점속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지점속도란 특정한 지점을 지나갈 때의 순간속도입니다. 지점속도를 설명하는 예시로 과속방지 카메라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주행속도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주행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행속도란 특정 구간의 주행거리를 주행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행속도와 구간속도의 차이점은 주행속도는 차량의 정체를 고려하지 않는 반면 구간속도는 차량의 정체를 고려한 값입니다. 운전속도는 운행속도라고 하며 쉽게 설명하면 안전을 위해 도로마다 정해진 속도로 달려야 하는 속도입니다. 임계속도는 교통 용량이 최대가 되는 속도입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달릴 수 있는 최대 속도입니다. 설계속도란 도로의 조건을 고려해 설계 당시 정한 최고 속도입니다. 설계속도는 도로의 종별, 교통량에 비례하고 지형의 난이도에 따라 반비례합니다. 구릉 산지보다 평탄지역은 높게 해야 하며 지방도로보다는 간선도로가 높게 해야 하고 교통량이 적은 노선보다는 많은 노선을 높게 책정해야 합니다. 도로의 횡단 구성 요소입니다. 도로의 폭언은 차량이 통과하는 데 필요한 차도폭과 기록계, 분리대, 주차대, 연석, 축구 등을 포함하는 횡단면 전체의 차도를 말합니다. 차도란 차량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중앙 분리대는 차량의 왕복 방향 또는 동일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기록계는 흔히 말하는 갓길로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하거나 차도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 차도의 우측에 설치되는 부분입니다. 보도는 차량과 분리된 길로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지형 여건을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합니다. 노상시설은 도로의 부속물로 가로등, 도로 표지판, 전주 등 도로상의 공공시설을 말합니다. 중단 경사입니다. 노면의 중심선 경사를 말하며 수평거리와 수직 높이 차의 비율로 나타냅니다.
도로의 종단 방향으로 경사가 있으면 사고의 위험 및 차량 성능의 저하뿐만 아니라 차량의 충격으로 인해 승차감이 나빠지고 차량 노면에 손상을 주게 되며 시거가 짧아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종단 선형을 설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종단 선형은 지형에 적합해야 하며 중간이 움푹 패여 잘 보이지 않는 선형을 피해야 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굴곡하는 두 종단 곡선 사이에 짧은 직선 구간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길이가 긴 경사 구간에는 사양 경사가 끝나는 정상 부근에 완만한 기울기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노면 배수를 고려하여 최소 종단 경사를 0.3에서 0.5%로 줘야 하고 교량이 있는 곳 전방에는 종단 경사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종단 경사는 도로의 설계 속도와 지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단 구배가 5%를 초과하는 차도에는 3m 폭의 오르막 차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의 종단 경사인데 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횡단구배입니다. 도로의 좌우 기울기인데 직선부 도로에서 빗물이 고이지 않게 하기 위해 기울기를 줍니다. 만약 기울기를 주지 않더라도 배수 처리가 가능하면 수평 형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평면 선형입니다. 평면 선형이란 설계에 사용되는 요소로 직선, 원곡선, 완화곡선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는 원곡선에 대해 보겠습니다. 곡선의 종류에는 단곡선, 컵곡선, 배양곡선, 반영곡선이 있습니다. 단곡선은 한 개의 원으로 구성된 일정한 곡선이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곡선입니다. 복합곡선은 동일 방향으로 굽은 두 개의 원곡선이 결합된 형태로 설계 속도가 낮은 도로에서만 적용합니다. 배양곡선은 S자 형태의 도로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굽은 두 개의 원곡선이 직선을 가운데 두고 결합한 형태로 직선 부분의 거리는 시거를 위해 최소 30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반영곡선은 헤어핀 곡선이라고 불리며 복합곡선과 배양곡선이 연속적으로 결합되는 형태로 산지형 도로에서 구배를 완화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곡선들을 쉽게 외우는 방법은 앞글자만 따서 단, 목, 배, 반, 즉 단곡선은 하나의 곡선, 복합곡선은 두 개의 곡선, 배양곡선은 배가 반대의 의미이므로 서로 반대의 방향인 곡선이고 반영곡선은 반을 접었을 때 반대편에 같은 모양의 곡선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외우시면 더 편하실 것입니다. 곡선 반경입니다. 곡선 반경은 자동차가 곡선 부분을 주행할 때 원심력에 의해 곡선 부분의 바깥쪽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위험이 발생하므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곡선 반경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최소 곡선 반경은 일정한 설계 속도로 주행하는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원심력에 의한 횡력의 균형으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합니다. 곡선장은 도로의 곡선부에서 교각이 작은 대부분의 경우에 곡선장이 짧게 되어 운전상 어려움이 발생되므로 일정한 길이 이상의 곡선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편구배란 도로의 곡선부에서 차량 주행 시 원심력으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지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차량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완전한 편구배는 곡선 시점에서부터 종점까지 곡선부의 전체 길이에서 계속되며 편구배의 최소한 효과적인 비율은 횡단구배의 2배입니다. 다음은 곡선부의 자동차 폭입니다. 자동차가 곡선부를 지날 때 자동차가 다른 차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회전할 수 있도록 곡선부의 차선폭을 일정 간격 확장해야 합니다. 이때 확장 기준은 도로의 특성에 따라 정합니다. 주차장의 설계 과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의 기준 치수는 차량의 규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차를 위한 일정한 여유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승용차, 화물차, 버스의 규격은 주차 구역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승용차의 주차 구역은 주차대수 한 대에 대비하여 너비 2.5m 이상, 길이 5m 이상입니다. 지체장애인의 전용 주차장은
너비의 여유를 주어 너비 3.3m, 길이 5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둘 다 길이는 5m 이상으로 너비만 따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차 방식 중에 주차 각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직각 주차는 주차 공간의 폭이 넓어 충분한 여유가 있을 경우에 설치 가능합니다. 동일 면적에 가장 많은 주차를 할 수 있으며 주차 구역으로는 차량 출입이 어려워 운전자에게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60도 주차는 직각 주차보다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만 주차가 비교적 용이하여 많이 이용됩니다.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고령으로 주차 구역을 등지게 해 주행 방향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45도 주차는 방향 변화가 적고 교통통로의 폭이 감소될 수 있으나 토지 이용 측면에서는 가장 비효율적인 주차 방식입니다. 개선을 위해 주차 구역을 서로 등지게 해 배치해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평행 주차는 주차장이 좁거나 대형 차량이 주차할 경우 도로의 연석과 나란히 주차하는 방법입니다. 도로변에 노상 주차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길을 지나다니시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승용차 한 대 기준으로 너비 2m, 길이 6m 이상으로 합니다. 90도 주차부터 45도 주차까지는 각도가 내려갈수록 주차 난이도는 낮아지지만 효율도 낮아진다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전 부분 설계입니다. 주차장의 진입, 출입을 위해 차량은 회전을 하게 됩니다. 주차장 내 보도입니다. 주차장에서는 주차 후 보행 이동과 주차 공간 주변의 보행 동선에 의해 차량 동선과 마찰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주차장의 둘레의 폭 1.5m 이상 보행로를 조성하고 보행로와 주차 공간 사이에 녹지대를 조성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문제풀이입니다. 책은 71페이지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교통용량이 최대가 되는 속도로서 이론적으로 교통용량을 생각할 때 사용되는 속도는 가. 지점속도는 특정한 위치를 지나갈 때의 순간속도입니다. 다. 주행속도는 자동차가 주행거리를 주행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다. 구간속도는 특정 구간의 주행거리를 주행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라. 임계속도는 교통용량이 최대가 되는 속도입니다. 따라서 답은 라, 임계속도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종단구배가 변하는 곳에서는 사고의 위험 및 차량 성능이 저하되며 시거가 짧아지는데 이러한 종단선형의 설계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시거는 운전자가 자동차 진행 방향 전방에 있는 장애물 또는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제동을 걸어 정지 혹은 장애물을 피하면서 주행할 수 있는 길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종단선형은 지형에 적합해야 하며 짧은 구간에서의 반복 요철은 피해야 하며 앞과 뒤만 보이고 중간이 푹 패여진 선형을 피해야 합니다. 길이가 긴 오르막 구간의 정상 부근에서는 구배를 완만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 종단 구배는 노면 배수를 고려해 0.3에서 0.5% 주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다. 노면의 배수를 고려하여 최소 종단 구배를 0.8에서 1.0% 준다가 아니라 0.3에서 0.5% 주도록 해야 합니다. 72쪽 5번 문제입니다. 도로의 곡선장이 너무 짧아서 생기는 결함이 아닌 것은 가. 운전자가 핸들 조작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바로 핸들을 틀어야 해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나. 원심가속도의 증가율이 커진다. 여기서 원심가속도는 방향을 바꿀 때 가속도를 의미하므로 곡선장이 짧으면 증가함으로 맞는 보기입니다. 라. 절곡은 굽어져 있는 뜻입니다. 즉 도로가 굽어져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곡선장이 짧으면 더 곡선이 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 원곡선의 반경이 실제보다 작아 보여서 곡선이 꺾인 것처럼 보여서 운전자의 착각을 느낍니다. 따라서 답은 다. 원곡선 반경이 실제보다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보다 작아 보인다라고 고쳐야 합니다.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도로 원곡선의 종류 중 복합곡선에 해당하는 것은 앞서 보신 것과 같이 가, 단곡선, 나, 복합곡선, 다, 배환곡선, 라,
반영곡선이므로 따라서 답은 다 복합곡선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문제로 페이지 73페이지 계산형 1번 문제입니다. 도로의 수평노선 곡선부에서 반경이 30m, 교각을 15도로 한다면 이 수평노선의 곡선장은 얼마인가? 반경이 30m이고 교각이 15도이므로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국 원의 일부 사이각이 15도, 반지름이 30m인 부채꼴이 되므로 원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은 2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60분의 세타이므로 위에 숫자들을 대입하면 2파이 곱하기 30 곱하기 360분의 15 이를 계산하면 7.85가 됩니다. 따라서 이 수평노선의 곡선장은 7.85m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